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레이 달리오의 최신 분석,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과거 금융위기를 그가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리오 분석은 역시 그 방대한 역사 데이터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게 강점이죠. 맞아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가 주목하는 현재의 도전 과제들, 그러니까 뭐 부채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교착 상태, 그리고 이걸 움직이는 더 큰 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역사적 패턴 얘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달리오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달리오가 자주 언급하는 게 바로 1971년 닉슨 쇼크입니다. 미국 달러를 금에 묶어두겠다는 약속, 즉 근본이제를 깬 사건이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달러 평가 절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가 약속한 진짜 돈, 그러니까 금보다 찍어낸 종이돈, 이게 사실상 부채 증서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요. 네. 결국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현재 상황이 이런 과거 패턴이랑 정말 유사하다. 이게 달리오의 어떻게 보면 경고인 거죠. 아, 과거의 그런 조치들이 현재의 부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지금 미국 부채 상황,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숫자를 보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달리오 잔료를 보면 미국 정부 지출이 대략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7조요. 네, 그런데 수입은 5조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40%나 더 많은 거죠. 와, 40%나요? 그렇죠. 근데 더 봐야 할 게 내년에 시장에 새로 풀려야 할 부채 규모인데요. 이게 무려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12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중에 1조 달러는 이자 내는 데 쓰이고 9조 달러는 기존 빚 만기 연장, 그러니까 돌려막는 거고요. 2조 달러가 실제 신규 발행분입니다. 와, 12조 중에 9조가 기존 부채 돌려막기라니.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서 다 받아줄 수 있을지가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달리오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막대한 부채 공급량하고 이걸 사려는 수요 사이에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종 구매자로요. 아, 중앙은행이요? 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주요국 통화들도 같이 약세를 보일 수 있죠. 반대로 보면 금 같은 실물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경제적인 해법이 있는데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 이 진단도 참 날카롭더라고요. 그 바위에 부딪힐 걸 알면서 방향 싸움만 하는 배 비유가 있었죠. 맞아요.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 예를 들어 재정 적자를 GDP의 한 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뭐 세금을 한 4% 올리거나 지출을 4% 줄이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 앞두고는 유권자들이 싫어할 정책을 내놓기 너무 어렵잖아요. 세금 올린다, 복지 줄인다 이런 말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달리오 비유처럼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그냥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런 정치적인 입장 다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유는 참 와닿는데 이게 꼭 정치인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서로 다른 걸 원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어떤 딜레마는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달리오도 이걸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보진 않아요. 훨씬 더 시스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3% 서약 같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비례적으로라도 재정 건전한 목표를 추진하자는 건데 이것조차 현실에선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빨라요. 뭐 2026년 중간선거 이후에나 논의될까 말까인데 그때는 어쩌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거죠. 설사 초당적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합의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결국 부채 문제랑 정치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군요. 달리오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5가지 거대한 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달리오가 현재를 진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요. 첫째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부채와 통화 구조고요. 네. 둘째는 내부 정치적 갈등, 뭐 좌우 대립 심화 같은 거. 셋째는 국제 지정학적 질서.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같은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 변화죠. 음, 넷째는 자연재해, 뭐 기후변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 증가 요인들. 그리고 다섯째가 바로 기술 발전입니다. 특히 AI가 가져올 변화들이 크겠죠. 생산성 향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5가지 힘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달리오의 분석입니다. 와,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니 듣기만 해도 정말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술 발전, 이게 생산성 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문제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지,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달리오 분석의 핵심은 사실 어떤 특정 결과를 딱 예측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그 역학관계와 역사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막대한 부채, 이걸 풀기 어려운 정치 현실, 그리고 이걸 둘러싼 여러 거시적인 동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레이 달리오의 분석을 통해서 역사의 큰 흐름과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거대한 힘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으로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와 위험을 마주하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